자,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anyway, 2011년도 2월달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설 명절도 끝났죠. 2월달은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 명절 끝나고 이렇게 나니까 벌써 이제 시험이 2주 남았다. 자, 금방이네요. 자, 모쪼록들 시험들 여러분들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자, 기존처럼 저희 강좌 그 예상문제 프리특강에 대해서 많은 성원 여러분들 보여주실 것으로 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Part 5하고 6의 52문항을 여러분들 다루시게 되는데요. Part 5의 40문제, 그 다음에 6의 12문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언제나 주제도 똑같죠.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자, 촘촘하게 어차피 출제되는 아이템들은 어휘가 가장 광범위하긴 하지만 구조나 문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에서만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시더라도 자, 요즘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점수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가셔서 아마 면접 때 여러분들이 토익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가 기존에 그 EBS 랑에서 강의했던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토마토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많은 강좌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번에 그 피니쉬라고 하는 강좌 900 리딩 강좌예요. 그래서 900점 목표로 해서 토마토 토익 피니쉬 900 리딩 강좌가 오픈이 됐으니까 태훈 선생님의 리스닝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강좌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토익을 올해로 해서 한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간의 노하우들을 모두 담아서 여러분들께 첫 문항을 한 문제도 빼지 않고 자, 요점을 전부 다 집어드리는 자, 그런 강좌가 되니까 자, 많은 이용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자, 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여러분들 101번부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 구성이 Part 5의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입니다. 자,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어차피 구조, 문법, 어휘에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판단하고 자, 두 번째로는 정답 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정답의 단서 말고도 출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사실은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까지 여러분께 정리를 함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답만 내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나머지 추가적인 설명들 들어가는 것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해두시면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 이제 딱 들어가셨을 때, 이거 분명히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을 만치 제가 뭐 10년 이상 이제 강의를 이제 해왔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시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또 제안사항 내지 여러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릴 것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이나 격려 이런 거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밑에 이제 수강 후기 있죠. 자, 그 부분에다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요. 자, 아니면 응원과 격려의 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기분 좋게 자,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모두 준비되셨으면 자, 10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부터 봐라? 문제부터 읽지 말라. 뭐부터 보라? 바로 A, B, C, D의 선택지 구성부터 보라. 품사부터 정리하시고 자, 품사가 만약에 다르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해석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BCD를 보니까 A번의 journal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죠. 그죠? 자, journal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잡지를 말하잖아요. 학술지나 잡지, 이런 것들을 우리 journ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B번의 journalist는 여러분들 똑같이 명사지만 이건 사람이죠. 그죠? journalism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 언론학의 의미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 뭐랄까요? 언론계도 자, 우리가 journalis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journalistic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품사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들은 좀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동격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죠? 바로 자, 과학과 관련된 뭐뭐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관사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여기 명사 자리니까 일단 D번부터 제끼고요.
근데 이 많은 명사 중에서 여러분들 뭘 답으로 쓰시겠어요? 자,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의미 접근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항상 무슨 접근이다? 품사 접근이다. 자, 그래서 품사 접근을 통해서 버릴 수 있는 건 버리세요. 자, 그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뭘 한다? 답이 나오면 내시고요. 자, 그러면 품사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접근을 한다?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 동격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간단하게 B번으로 정했고요. 그럼 해석을 해 가시면서 필요한 어구가 있으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udent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 형용사입니다. 자, 신중한 것이죠. 자, 신중한 그런 침묵. 자, 15년 동안에 신중한 침묵을 이 사람이 지켰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조지 워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과학과 관련된 기자입니다. 과학 관련된 기자가 뭐 하는데 동의했습니까? 바로 이야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때 여러분들 자, for 자리에 빈칸을 주고 전치사를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자, 그 사람의 리서치에 대해서 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리서치였나 봐요. 15년 동안 비밀을 지킨 다음에 침묵을 지킨 이후에 드디어 이야기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1번 문제는 간단하게 답을 내봤고요. 뭐 별다른 어려움 없었으리라고 보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가보시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네요. 얘는 ing니까 동사가 아니네.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품사부터 따져볼까요? 여기가 접속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ticketing office가 주어니까 자,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성립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뭘 버리면 되겠어요? 품사 접근을 통해서 A를 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의미가 똑같죠. 이건 전부 다. 그죠? 같은 단어들이니까. 자, 의미도 똑같으면 뭐예요? 의미도 똑같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문법 문제다. 품사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으면 문법 문제야. 자, 동사의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 토익의 고전입니다. 매 회마다 3문항에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요즘에는 Part 6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5에서도 잘 나오게 되죠. 자, 동사는 뭐가 세 가지가 맞아야겠어요? 수도 맞아야 되고 태도 맞아야 되고 시제도 맞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맞는 동사가 눈에 싹 보이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것이 이제 실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태 시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주어가 지금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는 전부 다 숫자는 다 맞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시면 태로 가시는데요. 자, B번과 D번은 능동이고 요것만 이제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따져봐야겠어요? 타동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locate가 타동사면 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 답일 거고 locate가 자동사다라고 한다면 자동사는 수동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제를 또 따져야 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그런 동사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죠? locate가 자동사냐 타동사냐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간과하는 거예요. locate라고 하면 뭐 뜻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번 실수가 반복되죠. 자, 그래서 동사의 기본은 뭐다? 자타동사를 가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타동사로 함께 사용되는 동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모르면 뭐예요? 어떤 동사를 모르게 되면 무조건 타동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locate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치시키다의 뜻의 타동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주로 뭘로 써요? 어떤 주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하면 be located in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자, 어디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under도 쓸 수 있고요. 자, on도 올 수 있고 at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in이 많이 오기 때문에 in을 좀 써봤고 아무튼 간에 be located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셔도 ticketing office가 스스로 뭐뭐를 위치하게끔 할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은 수동의 C번으로 간다. 타동사는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자, 바로 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당했다의 태가 나와야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102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C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locat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타동사로서 자, 무엇을 위치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이때는 주로 뭘로 쓴다? 수동태로 많이 써요. be located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위치시키다의 뜻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무엇을 찾다의 뜻으로도 토익에 등장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be aware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be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무슨 취급을 받아요? 자, 타동사 취급을 받는, 자, 특수한 어구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의 절을 동반할 수 있죠. be aware that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명사 목적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명사 목적어가 나오게 될 때는 이렇게 되죠. be aware 다음에 자, 명사가 바로 나오게 되면 물론 뭐 aware라고 하는 형용사는 또 수식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 형용사기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혼돈할 수 있겠죠. 이 aware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중간에 전치사 of를 껴서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be aware of를 쓰든가 아니면 절이 올 때는 요렇게 쓴다. 자, aware가 뭐뭐를 알다, 인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다라고 하는 것만 외워두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패턴으로 쓰이느냐 전체를 알아둬야 된다 이거야. 어디까지 알아야 돼? 그거 해주는 게 바로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라고 하면 거의 뭐 한 5, 6% 정도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반복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know의 뜻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that 이하를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티켓팅 오피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에? Suite 305. 이건 뭐 건물 이름인가 봐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305 건물이 되겠고, 스위트는 원래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객실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에 주로 붙게 되죠. 스위트룸이라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자, 그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번 마무리 짓고요. 자, 103번으로 가시면요. 자, 10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품사가 서로 다르죠. 자,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보니까 컴마로 끊겨 있다는 것은 요 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부사라는 얘기인데 절은 성립될 수 없겠네? 왜냐면 명사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부사의 구가 나와야 돼. 이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려면 여긴 뭐 들어가야 되니?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B, C, D는 품사가 어때? 얘는 접속사 아니야, whether는. 그죠? 얘는 연결사예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지 하지 않는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ather는 뭐죠? rather는 여러분들 부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 rather는 꽤, 다소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rather는 사실은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거로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면 would rather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rather than 이렇게 쓰이죠. rather than 이렇게 써서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요런 뜻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instead of의 뜻이죠.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뜻으로. 자, 이렇게 관용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치사의 역할은 수거로 가더라도 성립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만 잘 알아도 부사니까 안 되고 용법만 잘 알아도 이거는 오답이다가 명확해지는데, 왜 오답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nevertheless는 어때요, 여러분들? nevertheless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답은 뭐다? 바로 A번이 되겠다. A번은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because 자체가 연결사예요. 얘는 혼자 못 써.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때문에.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가 온 거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because of는 우리가 뭘로 봐야 된다? 관용어구로 봐야 되고. 그럼 무슨 취급을 받아? 얘도, 자, 결국 뭐다? 연결사예요. 자, 그런데,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 아니라, 자, 이 아이는 바로 전치사 취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명사만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전치사 취급을 받아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3번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토익을 다뤄본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가서 A번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독해가 시간이 모질라요. 반복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5, 6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여러분들 Part 7에서
독해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지문을 읽고 답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이 부족하다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5, 6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자, 7을 빨리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3번 마무리를 짓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인, 자, 그런 홍수 상황이죠. 자, situations는 상황이니까. 홍수 상황 때문에, 자, 이 hill bottom area,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요구받습니다. 뭐 하도록 요구받죠? evacuate the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acuate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자 그런 단어인데요. 얘는 뜻이 두 가지예요. 뒤에 이제 somebody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철수시키다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가 오게 되면 이 지역을 비우다의 뜻입니다. 자, 군사 용어로는 여러분들 소개 작전을 펼친다라고 하면 어떤 도시 자체를 비우는 작전을 우리가 펼친다는 것이고 그때는 evacu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evacuate는 다시 한번 뜻만 외우지 말고 장소가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도시를 비우도록 요구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10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104번 가겠습니다. 자, 104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서로 다르죠. 자, A번의 expertis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죠? 전문 기술 혹은 전문성. 우리가 expertise라고 하고. direction은 뭐예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토익 시험 보다 보면 directions, part 1,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you will hear for statement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anyway, direction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시사항의 뜻이 있죠. direct가 원래 방향의 개념을 가진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은 그 지시사항,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지시사항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약도의 뜻도 있는 거 아시죠? direction에. 자, 그래서 두 가지 뜻. 자, 방향과 약도의 뜻. 자, 그다음에 지시사항의 뜻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ange라고 하는 단어는 범위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거는 명사로도 쓰고 자동사로도 씁니다. 명사로 쓰면 a range of라고 해서 다양한 뭐뭐뭐 해서 복수명사. 이렇게 많이 쓰죠. a range of의 덩어리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범위의 뜻을 가진 단어고요.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sequ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자, 1년의라고 해서 a sequence of를 한번 가볼까요? 1번의 뜻부터 자, a sequence of. 물론 뭐 더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것은 쭉 나열되는 자, 연속적인 뭐뭐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의 뜻이 이 sequence에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연속되는 거니까 뭡니까? 순서에 딱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내지 차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sequence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 자, 이때는 불가산 명사로 써가지고 자, 차례나 순서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sequence라고 하는 단어가 토익에서 자, 아주 가끔 정답으로 출연을 하는 단어니까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지금 A, B, C, D의 모든 것들이 토익에서 등장했을 때 어떻게 등장하고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를 만나시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명사가 서로 뜻이 다르니까 명사 어휘 문제겠죠. 자, steps라고 하는 것은 계단의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계의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치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조치의 뜻으로 쓰였을 거예요. 자, 적절한, 자, 일련의 조치들. 자, 이런 것들이죠. are not followed. 자, follow라고 하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거니까 준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절한 조치들이, 일련의 조치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malfunction은 오작동입니다. 장비에 있어서 오작동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일련의 조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하셔서 자, 정답은 뭘로 가는 것이 맞겠다? sequence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자, D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쭉 뭔가 나열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어떤 것들의 자, 무엇이다?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위명사로 연속의 뜻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순서대로 잘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차례나 순서의 뜻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4번 마무리 짓고요. 105번 갑시다. 자, 105번은 품사 문제입니다. 자, be와 ing 사이에 빈칸이 와 있고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부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부사는 지금 B번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most가 붙었건 말았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형용사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105번 같은 경우 1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긴 시험장이 아니니까 저랑 같이 이제 해석하시면서 모르는 어휘들도 좀 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같은 문항수를 풀고도 자, 학습 효과는 몇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맥도날드's Burger and Fry Shop이라고 해서 여기는 햄버거하고 뭡니까? 감자튀김 같은 거를 파는 자, 그런 가게인가 봐요. 이 가게가 어떻다? look to는 여러분들 기대하다의 뜻입니다. 자, 4개의 part-time positions.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되겠죠. 자, 이것을 채울 것으로 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 바로 금주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말까지는 4개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갖다가 긴급하게 채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부사 자리 문제 105번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셨는데요. 뭐 이 강의를 여태까지 여러 차례 들어오신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랑 10문제 계속 풀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잠깐 화면 좀 바꾸고 기분 전환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 저를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자, 이제 5문항을 풀어보셨기 때문에 화면 좀 바꾸고 저는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게요. 자, 5문제를 통해서 필요한 문법사항들, 필요한 어순 혹은 필요한 어휘들 나름대로 섭취하셨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섭취가 되면 여러분들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복습을 통해서 가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겠죠? 자, 독에 밑이 빠져 있으면 너무 상식적으로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계속 새기 때문에 결국은 빈 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을 메우시는 작업들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아시는 내용들은 더 다지시고요. 자, 몰랐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면 조금씩이라도 수위 상승이 이제 있겠죠. 자, 이런 평범한 여러분들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10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106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의 어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가는데요. 일단 답부터 한번 내봅시다. 자, pretend는 이거는 아주 정해져 있는 동사예요. 타동사인데 to야 하는 척하다기 때문에 명사 목적어를 절대로 취할 수 없다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pretend가 척하다.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오답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pretend도 정답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동사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repair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리하다죠. 이건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fee를 수리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과되는 어떤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을 뭘 수리합니까? 그래서 B번도 지웁시다. 자, C번의 remind는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한 달에 한 번씩 부과되는 그런 요금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요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번을 갖다가 혹시라도 정답 후보에 올려놓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increase는 이제 명사,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요금을 올리다의 뜻이고 요금을 상기시키다의 뜻이에요. 그 시스코라고 하는 자, 이 회사가 투표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투표한 거지. 요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투표한 게 아니라 자, 누구를 위한 요금이에요? For its customers for the second time in 18 months입니다. 자, 지난 18개월 기간 안에 두 번째로 자, 고객들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자, for는 여러분들 누구누구에 대한 요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fee for 이렇게 많이 쓰죠. 요금을 갖다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투표했단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뒤에다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리뷰 같은 그러니까 리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리마인드는 상기시키다 의 뜻이라 그랬죠. 뜻만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실수하실 수 있는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누구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을 상기시켜주다 이런 뜻이 성립되죠. 그럼 잘 아시겠지만 remind는 무슨 동사의 개념이 있어요? 수요동사 개념이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쓰이면 누구누구한테 무엇을 상기시키다 이것도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다? 이건 예외 동사가 되는 동사입니다. 반드시 예외로만 쓰기 때문에 얘는 something을 목적으로 절대로 취할 수 없어요.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만나시게 되면 아마 자 something 목적어가 해석이 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remind와 결합시켜가지고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somebody 목적어만 취하는 동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동사입니다. 자 something이 올 때는 뭐가 온다? of나 about가 반드시 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somebody한테 자, something 이하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remind 같은 경우에는 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something이 지금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지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remind처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수요 동사인데 somebody 목적어만 취하는 예외 동사가 누가 있을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inform이라는 단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notif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of, about을 취하죠. 여기에 of만 취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가는 동사들도 있죠. 누가 있어요? assure.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확신시켜주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convince.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주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준단 말이야. something을 확신시켜주다. 쌤, 이거 왜 답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예외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동사냐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 동사란 말이야. 알겠죠? 자, 마무리로 하나만 더 드리면 brie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형용사로는 간단한 뜻이지만 동사로는 설명하다의 뜻입니다. 자,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설명하다라고 하면 얘는 또 on을 취합니다. 자, explain이라는 동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explain도 한번 같이 볼까요? explain이 비슷한 뜻인데요. 얘는 또 something만 취하게 돼 있어요. to somebody. something을 somebody에게 설명하다. 여기에 빈칸 주면 explain이 답이지만 여기에 빈칸 주면 뭐가 답이다? brief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뜻만 외우지 마라.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어떤 목적어를 취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차 종료해보고요. remind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만 좀 더 가보면요. 자, remind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somebody 다음에 of, about를 취하고 자, 그 다음에 something으로 갑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다인데요. 자, 이 아이는 만약에 뒤쪽에 있는 something이 길어져서 대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또 of, about은 앞쪽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remind는 반드시 누가 나오고 대절이 나와? somebody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emind 하면 머릿속에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 somebody부터 생각이 나야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문장 해석이 안 되잖아요. remind로.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 나중에 remind로 해석이 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런 문제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누구누구한테 뭐뭐 하도록 상기시키다의 의미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오형식으로 가서 somebody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좌우단간의 remind는 100% 이렇게 된다. 수동태가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somebody가 be reminded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실이 상기되었습니다. 절대로 답될 수 없어요. 해석이 되더라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수동태가 되더라도 somebody be reminded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6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고요. 10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품사가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넷 다 다 연결사야. 단독으로 못 쓴다. 자, 그런데 얘만 누구지? 명사가 결합돼도 되는 전치사도 되고 누구누구가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해서 접속사도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전치사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뒤에 뭐가 와 있어? 컴마를 동반하고 여기는 부사인데 뭐야?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부사 절이 성립돼야 되네. 절 되려면 비번밖에 없어. 이게 뭐라 그랬어 내가? 이래야 시간이 줄어든다고 빨리빨리 비번 쓰고 넘어가야 시험장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결사는요. 전치사 접속사는 합쳐서 여러분들 200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동일형도 있고
전치사로만 쓰거나 접속사로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200개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60개 정도가 나오니까 60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전치사로만 쓰느냐, 접속사로만 쓰느냐, 아니면 동일형이냐를 외워두셔야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해를 해석하면서 질질 끌고 있어, 시험장에서. 맞죠? 자, 그렇게 돼서 정답은 B번으로 정하고요.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에 대한 그 테스트 결과가 자, 제출이 될 때까지는 자, 그런 어떤 대회가 되겠죠. 컴피티션은 경쟁의 뜻도 있지만 경쟁을 하는 대회도 말합니다. 이거 의미합니다. 그 대회의 자, 우승자가 되겠죠. 자, 호명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출이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위너가 자, 승자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가시고요. 자, ABC들은 모두가 다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고 비동사 이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PP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전부 다 BPP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일종의 형용사죠. 동사를 형용사로 변형시킨 건데 자, 여기는 무슨 개념? 자, 수동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과거분사라고 부르는데 자, be open은 뭐예요? 그 open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죠. 그래서 열려 있는 상태. 자, 혹은 뭐 열다, 혹은 열리다 라고 하는 자타동사가 다 되는 아이입니다. 자, right는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뭐겠습니까? 맞다 이런 얘기죠. That's right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invited는 초대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야, training sessions가 주어인데 무슨 sessions가 뭘 초대를 받아. 알겠죠? invited는 수동태가 되면 주어는 사람밖에 못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invite의 요구하다의 뜻도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invite은 동사만 나오면 제가 거품을 물죠. 왜냐하면 동사는 이런 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을 어떠한 행사로 초대하다의 뜻이죠. 장소도 좋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somebody be invited 밖에 안 돼. 또 그 invite가 이렇게 가게 되면 somebody한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의 뜻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omebody가 뭐뭐 하라고 요구받다 밖에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intend는 의도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트레이닝 세션스가 자,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뭐예요? 자, 회기, 특별 수업 이렇게 세 가지 뜻이죠. 자, 첫 번째 회의의 뜻이 있고 두 번째 회의의 기간 그래서 회기의 뜻도 있고 세 번째는 특별 수업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특별 수업의 뜻이 적절하겠죠. 트레이닝과 관련된 모든 특별 수업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직원들입니까? 바로 사인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register의 뜻이죠. 등록을 원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문제를 변형해서 여기 for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 그 직원을 위해서 트레이닝 세션스가 의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답은 D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지금 to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열려 있다가 맞고요. 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의도되어 있다는 자, be intended for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되는 이 단어의 뜻만 알아서는 안 되고 결합되는 어구들을 잘 알아야 결국 여러분들이 자, 오답을 제거하고 정답에 답을 쓰고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8번 문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109번 갑시다. 얘는 뭐래니 이번에는? 요건 또 ABCD가 모두가 다 형용사로 되어 있네. functional은 여러분들 기능적인 그런 얘기고 incomplete는 그 complete가 완전한의 뜻이니까 이것은 미완성의 혹은 불완전한 그런 뜻이겠죠. promoted라고 하는 것은 뭐 승진된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자, 혹은 판촉된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unfavorable, favorable이 호의적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unfavorable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적이지 않은 자, 비우호적인 자, 혹은 불리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를 설명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능적 날씨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날씨 완벽한 날씨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날씨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미완성의 날씨도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날씨가 그럼 뭐 홍보됐습니까 여러분들? 판촉됐나요? 승진됐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날씨는 unfavorable 자, weather 이렇게 되고요. 동의어로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 adverse 같은 형용사도 잘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 이것도 좋지 않은 bad의 뜻이죠. 좋지 않은 날씨가 자, 시작을 연기하게 될 건데요. 무엇의 시작입니까? 자, 게임이죠. 자, 그 다음에 at least는 부사죠. 최소한 one day. 하루 동안 자, 게임의 시작을 지연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9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형용사 어휘 문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갑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so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 so를 갖다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so가 만약에 접속사였다면 so는 다른 등위 접속사와는 달리 중복되는 것이 생략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do so 그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6시간 이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before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이 돼도 전치사 접속사로 사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부사 용례는 제끼고 부사는 옛날에라고 하는 뜻이니까 요 앞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간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체를 여러분들은 하나의 전치사나 접속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하의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 appointment 얼마 전에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왜 명사가 전치사 앞에 붙어야만 하느냐?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구입니다. 자, 이건 before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after에도 해당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관명사 플러스 before, after 전체는 한 덩어리가 하나의 전치사와 접속사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자, 바로 이 실제 약속, 실제 시간 약속의 36시간 전에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여긴 나오면 뭐가 나와야겠어, 품사가. 부사가 나오는 게 좋겠네, 그죠? 자, 부사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36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부사가 다 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less와 lesser는 여러분들 little의 비교급인 거 아시죠? 자, little의 비교급으로 우리가 less와 lesser 이거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형용사로 쓰여요. 자, 형용사로 쓰여서 자, less는 어떻습니까? 양적으로 좀 적을 때 우리가 less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less money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좀 시간이 좀 그죠? 덜 많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less salt, 그죠? try to eat less salt 이렇게 쓰면 소금을 좀 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적인 개념으로 더 적은 양의 뭐뭐뭐의 뜻이야. 그러니까 less salt, less time, 더 적은 양의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떠니? 근데 lesser는 둘 다 less의 비교급인데 lesser는 뭐예요? 요거는 중요도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자면 자, people of lesser importance 이렇게 되면 자, 요런 거요. less importance. 그러니까 덜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성이 덜한 거야. 양이 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적으로 그러니까 덜 많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less를 쓰고 질적으로 덜 중요한이라고 쓸 때는 less를 쓰는 거라고. 느낌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less importance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덜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자, 덜 많은이라고 했을 때 자, 양적으로는 less를 쓰고 질적으로는 자, lesser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부사로 가게 되면 비슷해져요. 뜻이 둘 다 비슷한 뜻이 돼서 자, lesser known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이제 당연히 known이 이제 pp니까 당연히 자, 이거는 부사 역할이 되겠죠. 덜 알려진 그런 뜻입니다. 자, les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cost 같은 게 와가지고 cost less 그러면 비용이 덜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면 말 돼, 안 돼? 부사 용례가 있긴 하지만 부사로 잘 쓰지도 않아요, 사실은.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자, 만약에 부사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내용 성립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less와 lesser는 오히려 제가 설명드린 형용사로서의 의미 차이. 자, 그래서 time이라든가 자, 혹은 salt 같은 게 왔을 때 덜 많은 양의, 그죠? 더 적은 양의 자, 소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less를 쓰시고 자, 그다음에 덜 중요하다 등등등의 질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 의미가 성립되면 lesser를 답으로 쓰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ittle도 부사로 쓰긴 쓰죠. 이거는 조금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just a little, 조금만 이렇게 쓸 때 쓰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at least가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이 수고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단어들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선택지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list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급이긴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관용구인 거죠. 전치사 다음에 여러분들 리스트 자체가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수거로 외우셔야 되고 최소한이라고 하는 뜻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at least만 찾지 않고 자, 지금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로 열어서 단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해드린 설명들은 진짜 답만 찾고자 했으면 D번만 딱 설명하고 나머지는 안 되겠죠.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자주 만날 수 없는 어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판에 답이 될 때 A번과 C번이 형용사 자리에서 같이 나왔을 때 양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질적인 개념이냐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less와 lesser도 잘 구분해서 답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에서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려봤습니다. 자, D번 정답으로 쓰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괄호로 좀 묶어보시기 바라요. 환자인데 어떤 환자들이에요? Needing to cancel an appointment. 그 시간 약속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자, 그런 환자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소한 36시간 이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 전체가 하나의 무엇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최소한 36시간 이전에 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자, 110번까지 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내용이 조금 길죠, 그죠? 내용이 조금 길긴 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소득이 있었을 거예요. 정답이 되는, 자, 그런 단어들 뿐만 아니라, 자, 오답으로 제시된 단어, 자,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변형 출제될 수 있는 단어들까지, 자, 어휘 표현들을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좀 이번 달에 드렸습니다. 자, 꼼꼼하게 잘 복습하시기 바라고,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강의 이후의 복습입니다. 얼마만큼을 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꼼꼼한 복습 당부를 드릴게요. 자,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